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사야 아파트는 정해졌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요거는 제 책 목차예요. 개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목차 설명을 해드려야지 책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추천의 글이 있었고요. 사무장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잘 써주셨고요. 프롤로그를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전문가들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풍수지리 분석을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풍수지리에 대한 얘기도 꼭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칼럼 1, 2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본문 내용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서울, 인천, 경기 순으로 했고요. 각각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 지역, 18개 지역을 찍어드린 게 아니에요. 이 입지를 제가 어떻게 봤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부동산은 입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입지만 갖고는 해석이 안 되고요. 그 입지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이 책 420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얘기를 했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을 거의 매주 가요.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한국화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보냐면요. 너무 신기한 게 혹시 이제 오늘 저 사진을 안 보여드렸는데 북골도 동골도라는 그림 보셨나요? 그러니까 경복궁이랑 뭐 창덕궁을 그린 거예요. 하늘을 위해서. 그러니까 새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올라가서 그렇게 그릴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들은 위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평지에 있으면 앞에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있는 것도 보이고 위에서 보는 심정으로 아마 계속 그런 모든 부동산들을 보시게 되면 달리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설명들은 드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전문가들 책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이제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동산을 보실 때 그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풀어드렸던 거였었고요. 그래서 뭐 인트로 부분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지역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역사들을 쭉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입지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맨 마지막에는 풍수에 대한 얘기 있고 지역 분석 레시피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번 2014년도에 출간됐던 책이랑 거의 유사한데 이번 책에 들어가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갔죠.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는데 하나씩 다 조절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가치 투자 있죠. 가치 투자에서는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갭 투자만 하셨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2013년, 15년 시장은 갭 투자 조정 시대가 맞섰거든요. 그냥 싼 것들 사도 다 올랐어요. 지금은 저는 이제 그게 안 될 거라는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그러다 보면 향후에는 가치 투자 위주로 가게 될 텐데, 지금 가치 투자로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택지 개발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가치를. 왜냐면 거기가 아직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기존 도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품 가치가 좋아질 것은 자명하고요. 입지 가치만 부족하게 되면은 미래 가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소개해드린 것들이니까요. 각 챕터마다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나오지 않은 많은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들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들 공부가 되실 거라는 차원으로 한번 짚어드렸던 것들이니까요. 제가 아마 재건축, 재개발 물건들을 소개해드리면서 거기에다 좀 코멘트를 붙였을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구나.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해 되셨죠? 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종로구에도 재건축, 재개발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예, 계획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 2017년도였죠. 서울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제가 왜 썼을까요? 예, 그게 이제 그 해에 10월 달에 나왔는데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부동산 책이었었어요. 많은 분들이 서울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쓰게 된 이유 딱 하나입니다. 서울시 상업권 계획이 5월달인가 그럴 때 나왔는데 계획이 9,000개예요. 근데 거기서 실현될 것들이 좀 반도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빼고 나머지 좀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정리한 게 서울 부동산의 미래였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개발 일이 많아도요, 진행이 안 돼요. 제가 한국갤럽이라는 회사를 다녔었잖아요. 사직동에 있는데 사직 1구역과 2구역이 있어요. 즉 2구역이 입주한 것이 풍림 스페이스 본이고요. 1구역은 롯데캐슬 진행하다가 지금 엎어진 게 2번 엎어져갖고 아직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풍림 스페이스 본이 2008년도에 입주를 끝냈는데 재건축해서 거긴 조합도 아직 지금 제대로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개발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계에 들어간 것들부터 여러분들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지난 책에는 전혀 없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이 책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파트 리스트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거는 금천구인데요. 많은 분들이 금천구에 관심이 없으시죠? 예, 왜냐면은 제가 맨날 강남만 얘기하니까는 빠쇼이라는 사람은 강남만 추천하고 강남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 강남에 집이 몇 수십 채래. 이렇게 소문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는 오히려 강남을 설명드린 이유는요. 비싼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비싼 이유를 설명드린 것들이고요. 다른 지역은 그보다 좀 빠지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빠지는지를 좀 비교해 보십사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책에는요 도보구 편도 있고요, 금천구 편도 있어요. 두 지역의 공통점은 뭔가요? 서울의 하위구 두 개. 그러니까 가장 낮은 구 두 개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투자할 것들, 실거주 목적으로 살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보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 리스트인데요. 여기 색깔을 보시면 아마 연도별로 제가 색칠을 해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만의 아파트 리스트를 정리해 보실 때 이렇게 좀 색깔을 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신축, 준시축, 그리고 좀 아주 오래된 거, 재건축 앞두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요. 여기서 딱 보여요. 실거주에 들어갈 집, 재건축 투자해야 될 집.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딴 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실거주로 들어갈지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다 설명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부터는요 모든 아파트가 안 올라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집이 남아요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만 좀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좀 극단적이신 분들 같아요. 우리 선대일 주장님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도 나오셔서 계속 그냥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지속적인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들이 양 극단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아파트도요, 안 오르는 아파트가 되게 더 많은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아파트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요, 서울이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고 또 안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네, 그런 기준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안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질적인 그런 생활들에 대한 만족도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아파트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을 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거 없는 얘기고요. 왜 결혼을 안 하냐면요.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아파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 같으면은 정말 사랑하면은 단칸방이라도 다세대 빌라에서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분들은 그걸 안 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90년대생, 2000년대생 같은 경우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파트에 살고 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세대 빌라에 산다는 것들을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가봤다 와서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건들이 터집니다. 몇 달 전에 신림동에서 다세대 빌라에서 따라와서 성추행하려다가 유수했던 사건 기억나세요? 그렇게 하고 몇 번 뉴스에 나오게 되면 그 입지는 가격이 뚝 떨어져요. 입지 선정에 있어서, 입지 선택에 있어서 제외하는 적들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 얘기들을 풀어놓은 것들이니까 그런 생각들. 그리고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가지고 이 책을 보신다고 하면요. 완전히 달라 보이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종로구부터 푼 이유는요. 종로구가 제일 큰 형님이에요. 그렇죠? 1394년도부터 거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언제까지? 1974년까지. 굉장히 오래했죠. 1975년도부터는 왜 주인공이 아니죠? 강남구가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서울편의 마지막 편은 강남구 송파구 얘기인데 그렇게 한번 쭉 히스토리를 엮어가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이 신안산손 호재 이런 호재들을 쭉 정리해놨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광명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명시 편에도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제가 서울만 재건축 재개발을 쓴 것이 아니라 경기도 편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냥 다 같은 서울이에요. 서울 1, 서울 2, 서울 3. 이해하시겠죠? 왜 그러냐면은 경기도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 웬만한 경기도들은 서울보다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냥 서울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서도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 그건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종류 불문, 가격 불문 그냥 무조건 구매를 하세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하는 모든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은요 그냥 종류 불문입니다. 그냥 능력 되시는 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금액이 한 되는 대로. 그래서 이 서울은 그렇고요. 경기도에서도 서울 역할을 하는 지역들의 재건축 재개발은 100%입니다. 광명을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광명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좋습니다. 그렇죠. 시세가 이미 3천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시 평균보다 높잖아요. 예. 그럼 옆에 있는 구로구나 동천구보다 좋은 겁니다. 그럼 광명시의 새 아파트 어디랑 비교해야 돼요? 구로구랑 동천구랑 비교할 아파트가 없어요. 목동이랑 비교해요. 근데 목동보다 비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동 가격을 계속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런 모든 새로운 메시지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도들을 가끔 넣어놨었는데, 이 지도들에 대해 보는 팁은요, 이 지도들에서 교통망이 어떻게 지나가고 신규 택지개발지구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시는데요. 그냥 생기는 거구나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택지개발 하나만 생겨서는 답이 안 나와요. 예, 이게 다 채워지면요, 다 붙죠. 예, 지금부터는 그런 거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거기는 지방이 아니라 도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맨 마지막에 11개 지역을 한번 브리핑 해드릴 텐데 지금 송파구하고 분당구 사이에 중원구, 수정구, 위례신도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관심 지역이 아니었어요. 위례신도시는 허허벌판이라서, 수정구, 중원구는 낡은 다세대 빌라, 그 다음에 뭐 술집, 여관 이런 거 많은 지역이 혐오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례신도시는 아파트 단지로 꽉 채웠고요. 수정구, 중원구는 그런 혐오 시설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채웁니다. 그러면은 송파구, 위례, 중원, 수정, 분당까지 다 차버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별도 그냥 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입지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실 때 꽉꽉 채워지는 지역들을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얘기들을 다 책에다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생기는 역세권들이 있는데 그 역으로서 만약에 강남까지 한 번에 간다. 그러면 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역세권 사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강남까지 한 번에 가는 노선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환승이 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에 환승이 되는지 그런 걸 체크해 보시면은 그런 것들도 호재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이, 신설, 연전철 환승되는 게 4, 5선밖에 없죠. 그럼 그거는 그냥 지우는 겁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도봉산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산에 가실 때 이용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부동산 투자로서는 그냥 생겼구나.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책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설명을 팁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오늘 메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